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이 늘상 해주시는 이야기가 코로나 수혜주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강하고요. 대형주 내에서는 어느 쪽이 또 주도주인지 물음표가 달립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장에서의 포인트는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순환매 장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도주라고 우리가 한다면 1월 달에서 이제 2월 달은 반도체 쪽하고 전기차였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1월 달에서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2월 달 초에 미국하고 이제 중국 스몰딜이 나오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구간에서 처음으로 축소되는 구간으로 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당연히 반도체고 반도체 코리아니까요. 반도체 쪽 위주로 해서 주도주 흐름이 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의 영향이 상당히 좀 컸죠. 중국보다는 유럽을 보고서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 IT 반도체의 어떤 이 흐름을 받아줄 수 있는 게 이제 전기차 섹터 정도로 좀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전기차 섹터가 실질적으로 유럽 쪽 정부의 강력한 이 정책도 있었지만, 폭스바겐을 비롯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대표 기업들, 삼성 SDI를 비롯한 이 LG 화학이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적극적으로 캐파 투자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가 있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됐었어요. 실제로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가 전기차가 18,000대 팔렸던 게 42,000대 팔리기 시작을 하니까 작년도 그 1월 달에 비교를 해봤었을 때 18,000대 팔렸던 게 42,000대 팔리니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도주 흐름을 보이다가 그 흐름을 바꾼 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에 낙폭주들의 이 흐름들을 순환매를 좀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완전히 이제 주도주는 바뀌지 않았나. 그러니까 IT 반도체하고 전기차가 1월 달에서 이제 2월 달로 넘어가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주도주의 성격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반도체로 대표했던 대한민국에서 바이오제약 집단으로 이제 전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단기적인 좀 시각을 넘어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제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주는 산업군으로 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서 2월 달에 이 흐름이 만들어진 이 기간 동안에 이 지수의 움직임을 좀 보면은 이때는 IT 반도체가 완전히 이끄는 흐름을 보였다 이거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 주가 차트랑 좀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주도주 흐름을 보였던 이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2200을 넘어서 2250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가 1등 공신이었죠. 왜냐하면 주도주였으니까요. 먼저 저점을 찍죠. 우리나라 시장보다. 그죠? 반도체가 바닥을 찍은 거는 우리나라 지수 삼성전자 바닥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1개월 뒤에 12월 달 초에 바닥을 쳤거든요. 2.73달러로.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지수가 살아나게 되면은 반도체부터 이제 살아나겠구나.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지금은 지수가 한 120일선이나 240일선 이제 근방에 있는데 치고 가야 될 삼성전자나 또는 치고 가야 될 하이닉스가 주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이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허락을 받아야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 못 넘어가는 게 계속 거슬려요. 그리고 이게 갇혀져 있는 흐름이잖아요. 버티는 흐름. 그러니까 치고 가거나 아니면 급락이 돼가지고 붕괴되는 게 아니라 버티고 질질 있게 끄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떨어졌다 싶으면 이제 저가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재료나 호재성 관련된 뉴스 나오면 또 급등 한번 나오는 거죠, 주식들이. 왜냐면 시장에 받쳐주고는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하고 이제 중국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액션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양다리를 하는 게 제일 우리나라한테 그나마 제일 나거든요. 시간을 제일 두면서 그다음에 11월 대선까지 가는 게 제일 유리한데 이제 여기서 이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내리꽂게 되게 되면 이제 시장 자체의 기본 축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신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방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가 4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이 52,000원짜리인데 요거보다는 한 3,000원 정도 더 올려놓은 55,000원짜리를 넘어서야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저게 넘어서야 추세 전환에 대한 첫 번째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되기까지는 제가 함부로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뭐 지수로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현금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보다는 계속 좀 코로나19 쪽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좀 복구했던 수익률, 회복했던 수익률은 계속 지키자는 관점을 저는 방송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엔 종목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실 5G, 반도체, 바이오 뭐 이쪽 섹터 내에서 종목을 꾸준히 골라주셨는데 이 5G 쪽으로도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요즘에는 그동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외에 뭐 오늘도 보면 대한광통신이나 다산네트웍스 이런 종목군들은 시세를 내는데 또 뭐 KMW나 HFR 뭐 이쪽으로는 약세 움직임이 나와서 최근 들어서 이런 5G 종목 내에서의 차별화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이 있으면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이제 우리가 5G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이 시세가 만들어졌었던 게 작년도 우리나라 시장이 꼬꾸라지기 시작했던 시점, 급락했던 시점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4월 달부터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추세 붕괴가 나온 기간 동안에 5G는 다 같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때는 5G 전체를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처음이었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호재들이 나왔던 거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대규모 캐파 증설이나 정부 쪽에 지원 정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1, 2년 앞당겨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주받는 업체들이 해외 쪽에서 이제 성과 있는 모습을 오이솔루션이나 KMW가 보여주다 보니까 다 같이 5G를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계속 보다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연인들끼리도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괜찮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진행되게 되면 설레임이나 이런 게 조금 둔해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새로움이나 좀 기대치들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약간 퇴색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100점 줄 거를 100점 못 주는 거고 90점 주는 거나 80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사놓고 봤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반영되는 속도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작년도 4분기에 통신사 쪽에서 집행했던 부분들을 보니까, 그죠? 기대치가 좀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상반기 또 집행할 줄 알았는데 선택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5G에 대해서도 옥석을 좀 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낙폭 과대도 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밸류 매력이 있는 쪽으로 먼저 매수가 좀 붙는,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전 진행되고 있는 거라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 달부터 시작됐을 때 5G는 전체적인 매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나 사더라도 수익 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제반적인 환경이 갖춰졌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시간이 1년이 지나니까 다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을 깨달은 거죠. 투자가들이.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쪽 섹터 내에서 제일 안전하거나 제일 좀 투자 매력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저는 가고 있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1분기 지금 실적 발표되는 거 보면서 종목들을 좀 선별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오이솔루션 정도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KMW를 비롯해서 실적 부진한 게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 따라서 저는 주가가 많이 녹아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G 쪽 같은 경우에 오이솔루션은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NK맥스 이야기 잠깐 해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제넥신이나 이제 알테오젠이나 이제 레오켄 바이오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렸었잖아요.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도 한 72,700원에서 한 73,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이번 주 구간에 만약에 눌리는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쪽도 저는 공략 괜찮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시가 된 종목 5G 가운데서는 오이솔루션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제넥신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접근 가능하다라는 판단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절대전략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안정적으로 지금 1시간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어떤 움직임 나타낼지 또 변수들 체크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